1.4TB에 이르는 파라다이스 페이퍼스 데이터. 이 데이터 가운데서는 전 세계 최상위 부자들의 자산을 은밀히 관리해주는 자산 신탁 서비스 관련 문서들도 나왔습니다. 이 자산 신탁 서비스 관련 문서들은 부자들이 대체 왜 조세도 피처로 가는지, 그리고 조세도 피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 구조를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문서들인데요. 여기서도 어김없이 한국인들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영국의 프라이빗 은행 쿠스. 1692년에 설립된 세계에서 7번째로 오래된 은행입니다. 이 은행은 유럽 귀족 등 전통적인 부호들의 자산을 은밀하게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유명합니다. 취재진이 은행에 직접 들어가 프라이빗 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Because not a UK citizen, so is it possible also? So, whereabouts are you? I'm from Korea. So. It's for just for non-UK residents. It is £3 million the minimum mark for investments or borrowing. For UK residents, it's £1 million. Just because there's different taxes and things that we need to consider. 이렇게 전 세계 최상위 부자들만 상대하는 쿠스 고객들의 면면이 버뮤다로 퍼민 애플비 유출 문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원래 스코틀랜드 왕립은행 소유였던 쿠스의 프라이빗 뱅킹 부문을 애플비가 인수하게 되면서 그 고객 명단이 내부 데이터로 남게 됐고 이번 유출을 통해 흘러나온 겁니다. 루이비통 브랜드를 소유한 LVMH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 폴란드의 영화감독 로만 폴란스키 등이 쿠스의 고객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뉴스타파가 쿠스의 고객 명단에서 발견한 한국인은 2명. 그 가운데 한 명은 카이스트 교수인 안성태 씨입니다. 안 교수는 지난 2000년 리디스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창업한 뒤 2004년 미국 나스닥 시장에 직접 상장하는 데 성공한 벤처업계의 신화적 인물입니다. 당시 상장 규모는 8,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900억 원이 넘습니다.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뒤 2년 만인 2006년 회사를 미국인 후임자에게 넘겼고 2015년부터는 카이스트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애플비 유출 문서에 따르면 그는 2009년 11월 24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파자모 리미티드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고 보름 뒤인 12월 7일 케이먼 아일랜드에 파자모 트러스트를 설립합니다. 트러스트, 신탁이라는 것은 어떤 자산을 은행이나 신탁회사에 맡기는 제도입니다. 이때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지만 은행은 원래 자산의 소유자, 즉 신탁 설정자가 정해준 조건에 따라 자산을 운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신탁 설정자는 베너피셔리 오너, 즉 실제 수혜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조세도 피처에 신탁을 만들어서 10억 원을 숨긴 뒤 실제 수혜자를 제 딸들로 해둔다고 치죠. 신탁을 만들면서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뒤 실수혜자, 즉 제 딸들에게 넘긴다는 조건을 걸어둡니다. 이 돈은 신탁에 맡긴 순간부터 더 이상 제 소유가 아니지만 설정 기간이 지나면 제 딸들에게 무사히 넘어갑니다. 이때 은행 말고는 아무도 신탁의 설정자가 저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실상 아무도 모르게 세금 없이 상속이나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제 자신을 실제 수혜자로 정해둘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저는 명의상 소유권은 은행에 넘기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계속 소유권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교수에게 조세도 피처의 신탁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전에 사업을 했었고요. 네네, 리디스 네. 테크놀로지.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외국에 있었는데, 그래서 투자 목적으로 이제 그걸 만들었고요.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정부에서 이제 그 해외 부자 신고하고 그런 거 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걸 다 신고를 했어요.
어떤 뭐 상속이나 뭐 증여 목적이 예. 아닐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예, 예. 그런 게 뭐 이제 트러스트 그렇게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이거를 지정하고 뭐 누구한테 돈을 줘라 뭐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애플비 고객 명단을 보면 안성태 교수가 설정한 신탁의 베너피셔리 오너, 즉 실소유자는 안 교수 자신과 아내 그리고 딸로 돼 있습니다. 안 교수를 찾아가 투자를 위한 신탁이라면 왜 실수혜자를 아내와 딸로 해뒀는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제 약속하는데. 예예. 저 11시 약속할게. 예예. 네. 5분이면 충분할 것 예, 같아요. 예. 찍지 마세요. 예, 예. 필요 없어요. 수익자가 아내분하고 따님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확실치 않은 서류상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그렇다 치고 그럼 이거 이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아닌가 싶어서요. 거기 예. 그 회사에 네. 들어가 있는 돈이 네. 다 신고가 돼 있다고요. 내 이름. 투자 수익에 대해서 다 이제 세금을 내고 있고 해마다 네. 세청에다 내고 있고. 네. 그리고 만약에 증여를 앞으로 하게 되면은 네, 증여세 네. 내죠. 혹시 신고한 양식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세요? 어딘가에 있는데 예. 그걸 제가 보여줄 필요 없잖아요. 예. 구세청에다 했고 예. 총리실에서 다 받았어요. 문제없다. 네. 저보다 네. 이상한 사람 많이 그런 사람 찾아요. 단순히 투자를 위한 목적이라면 왜 굳이 이중의 구조를 만들어 조세도 피처의 신탁이라는 형식으로 재산을 보관했는지, 증여 목적이 아니라면 왜 굳이 아내와 딸을 실제 수혜자로 지정한 것인지, 그의 자산이 조세도 피처에 있는 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밀주의야말로 부자들이 조세도 피처를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뉴스타파 시민보입니다.